신임 장의분들 임명장 전달과 교육을 실시하여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이하게도 오늘은 신양의 회원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도 신양 상교 참여하시는 항원분들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임명장 전달과 신임 장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에 국기를 향해 두시기, 대성전을 향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무향변은 사회를 회원들 간 상호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항상 정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임명장 조종호 임신령상교 감사 공기 2574년 4월 1일 성경관장 최종수. 다음은 김극술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경선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권순형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성화모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분들 우리 신령 장교에서 요림의 뜻을 받들고 실천하실 분들을 위해 환영의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 수석 장인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신임 장의 교육이라고 다 아시는 분인데 교육을 하라 하니까 마이크 나가고 다 하라고 했는데 신임 장의분이 하시면 앞에 오시고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저보다 월등히 다 아시는 분을 모시고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엄청 마음이 좀 조급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강의는 1000명 또는 이런 데서도 절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은 해병대 출신이고 태권도 사단, 공인 사단입니다. 아무도 건날 게 없는데 여기만 서면 쫄립니다. 그래서 잘못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전달 강의는 지금 바로 우리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향교에 처음 오신 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사용 안 해도 잘 들리시죠? 잘 들립니다. 첫째, 집에서 출발하실 때 집에서 딱 나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만나죠. 자네 어디 가노? 이 사람 어디 가는가? 향교가. 보니까 향교 앞에 제사 지낸다고 붙여놨는데 춘계, 추계 이렇게 해서 봄제사, 가을제사를 지낸다 하는데 그거 안 되고 이거 택도 없는 얘기가 아니가. 지금 부모도 제사를 잘 안 모시는 이런 현 시국에 어떻게 해서 향교 가서 제사를 낳자라. 이러면은 오시는 분들이 향교에 가신다고 봤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겠어? 그걸 간단하게 제가 나름대로 배운 대로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향교라 하는 것은 제사 지내는 곳이 아니다. 그럼 뭐 안 되고 문교 성명하신
공자님의 고마움을 기리기 위한 행사를 하는 곳이다. 이렇게 문교 선명이 뭔데 일단 그럴 문 가르칠 교 착할선 밝을 명 문교 선명을 하신 공자님에 대한 행사니까 그리 알아라. 나중에 상치한 것은 직접 자리하고 내하고 앉아서 설명드릴게요. 하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니 어디 가노? 향교 간다. 향교 뭐하노? 제사, 제내는 차 이렇게 오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질문에 간단하게나마 답변을 해주신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향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향교에 도착을 하고 나니까 일단 문이 3개가 있어. 그럼 문이 3개가 있는데 어느 문을 들어갈지 모르는데 일반적일 때는 거의 가운데 문은 신문이라 그래요. 신문이라 해가지고 보통은 신로인데 일반적으로 말을 발음할 때는 신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신로라고 이렇게 발음하면 큰 자동차나 이런 거는 도로고 사람이 되면 길로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발음이 안 되니까 신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동쪽 문으로 들어가고 나갈 때는 서쪽 문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걸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오른발 먼저 나갈 때는 왼발 먼저 이런 용어들을 일반적으로 향교에서는 우족선 좌족치 나갈 때는 좌족선 우족치 이렇게 하면 또 한문으로 합니다. 어려우니까 오른쪽으로 들어갈 때는 오른발 들어가고 왼쪽으로 나갈 때는 왼발로 나가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는 일단은 명륜당 또는 전당 안에서는 종종걸음이나 빠른 걸음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도보도 천천히 하시고 일단 대성전 앞 계단이나 대성전 정문 앞 계단에 오를 때는 항상 합족을 해요. 합족. 그러니까 그냥 걸어 올라가시면 안 되고 합족이라 하는 거는 오른쪽에 올라가도 오른발 올라가고 왼발을 오른발에 붙여 우족선 좌족치 우족선이 행사할 때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성전 마당에 들어가서는 자리를 쫙 알아놨는데 좌문이 신도이기 때문에 행사할 때만은 신도를 횡단할 수 없습니다. 절대 횡단 부득이하게 꼭 횡단을 해야 된다면 업을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중앙길을 비워뒀기 때문에 중앙하면 끝까지 나와서 중앙 입구 문 앞으로 해서 다시 넘어가고 다시 와서 넘어가야 되지. 안에서 어떤 일이 또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일단 시도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왔다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접수를 해야 됩니다. 접수를 하거나 그 마당에 명륜당 마당에서 또 선배님이나 여러 어른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인사를 하야 되는데 전교와 장이, 향교 향원과 정교님 전부 다 인사는 중급입니다. 중급. 상급이 아니고 중급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중급 인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방에 들어가서 좌석에 앉아 계시면은 절을 해서 인사를 합니다. 절을 해서 인사를 하는데도 큰 절이 아니고 평절로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참고를 하시는데 보통적으로 평절과 큰절은 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똑같고 한문용어로는 큰절을 개수배락 합니다. 평절을 돈수배락 하는데 돈자나 개자나 조아릴 개, 조아릴 돈 이래가지고 같이 사용하는데 한문 용어 아니라도 큰절, 평절 구분하시면은 큰절을 하시면 똑같이 내려가서 손을 보통 그러면은 가지런히 하라 그랬는데 가지런히 똑바로는 보기 싫습니다. 약간 끝이 안으로 가도록 해서 손등에 이마가 닿을 때까지 내려가서 큰절은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머무르는 것이 큰절이고 평절은 손등이 닿자마자 바로 서서히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와야 되고 아랫사람은 먼저 절하고 늦게 일어나야 되고 윗사람은 늦게 시작해서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교님과 장의간에 인사를 했다. 그래서 일단 정교님은 늦게 시작해서 먼저 일어나셔야 되죠. 그런 방법으로 인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업이 있는데, 업은 상업, 중업, 하업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구분인데 거수를 하라. 근데 거수 손을 전체적으로 일반 평상시에는 공수를 하게 됩니다. 공수는 남자는 왼손이 올라가고 여자는 오른손이 올라가는데 흉사시는 반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수를 이렇게 해서 거수제안, 그 무슨 뜻이냐면 거수를 해가지고 무릎 밑에까지 원으로 올려요. 이래서 이까지 올라오면 이게 상업이고, 거수제구 입에 들어가는 게 중업이고, 거수제신 여기 하업입니다. 그 세 가지로 있는데 뭐 쉽게 해서 거수제안이다, 거수제구다, 거수제신이다 이런 거는 차차 생각하셔도 되고, 뭐 상업은 막 눈썹까지 올라간다. 그다음에 막 중업은 입술까지 올라간다. 그다음에 막 하업은 가슴 위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잘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옷을 입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관복은 자기 혼자 못 입기 때문에 상대방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도포, 원래는 도포라고 했는데 요즘은 도복이라고 합니다. 도포나 도복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거니까 뭐 그렇게 뭐 예를 들어 도포를 도복해도 틀린다 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관복을 입는데 양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양관. 그러니까 양관은 헌관만 쓸 수 있다. 정교님도 현관이 아니면 양반은 쓸 수 없다. 정교님은 평상시에는 그 보사모라고 있습니다. 정교님 그 모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쓰셔야 되고, 양관은 헌관만 쓸 수 있는데 저게 뭐 성균관에는 7양관부터 시작하고 일반 향교에는 5양관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뭐 양관이 뭐냐? 관, 쉽게 해서 모자, 머리에 쓰는 모자인데 태가 이렇게 있습니다. 줄이 있는데 줄 하나가 1량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 향교에는 5줄이 있습니다. 우리 초원가는 5줄, 가음가는 4줄, 그러니까 종원가는 3줄입니다. 이렇게 돼서 진내도 3줄, 진내하고 종원가는 같습니다. 대축은 2줄,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장의분들이 오셔가지고 각종 진례를 하는데, 이게 진례를 하기 전에 집사분정이라는 하고 뭐 기타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래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정을 해서 자기 임무가 보여집니다. 임무가 보여지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해서 진례는 뭐 아는 사람이다. 행사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홀기를 이루는 사람이다. 그럼 행사를 관리하려고 하면 행사 안내에 따른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책이 있습니다. 거기 홀기라고 합니다. 홀기를 이루는 사람이 진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축은 그 뭐 하는 사람이냐. 그 행사장 안에서 축을 이루는 사람인데, 대축은 일반적으로 전당에 들어가시면은 개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봉패, 전패를 할 때 원래는 행사에 봉패와 전패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반 향교에서는 거의 다 대축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축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축이 패백을 내려서 왼쪽에서, 이럴 때는 뭐가면 왼쪽 오른쪽 할 때는 현관지 자, 현관지 우, 현관으로 일할 때는 사람을 지칭해서 할 수 있습니다. 현관의 우쪽에서 패백을 내려서 현관을 들이면은 현관은 헌패를 하고 다시 축관이 혼자니까 현관 뒤로 돌아 서쪽 좌측에서 패백을 받아가지고 전패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는데 원래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봉패, 전패가 따로 있었다. 이런데
지금은 대출이 됩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음복례 때 뭐 서양배를 하라 북향배를 하라 하는데 그거는 각 향교에 따라 가지고 북향도 할 수 있고 서양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틀렸다 맞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자리가 안 되면은 서양배도 할 수 있고 북한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 참고하는데 상을 그러니까 음복례 상을 받을 때 대축이 잘 봐야 될 게 저가 어떤 쪽으로 나왔는데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놓다 보면은 저가 반대로 가는 수도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잘 살펴서 대축을 딱 보고 저가 반대 방향으로 어떻게 되면 바로나 드리는 것이 대축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해서 망열에 하는데 이것도 구분합니다만 망열회가 맞니 망열회가 맞니 하는데 이것도 각 향교마다 조금씩 틀리니까 향교에 따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반하면 비취 축과 뭐 패백을 비취에 담아가지고 어떻게 가라겠는데 이런 용어들은 광주리에 담아라는 거예요. 광주리 비자 가절 치자 광주리에 그것을 담아가 상에 얹어가 가야 하는데 광주리만 담아 그냥 쫓아나가고 하면은 실내가 되니까 광주리에 담아 상에 얹어서 건축하는 대로 따라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알자는 많은 사람이다. 알자는 초원관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찬자는 많은 사람입니다. 진례를 보호자는 찬작하기도 하고 찬창하기도 합니다. 진례를 보호자하는 사람입니다. 찬인은 아흔관과 종원관을 보호자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사촉은 뭐는 사람입니다. 전당 안에 초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고 일반적으로 초에 불 붙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향인데 봉향은 현관 우측에서 향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향 안에 들어있는 향을 내가지고 그 현관에 앉으면 현관을 드리면 그 다음에 봉로는 현관의 외쪽에서 보통 보면은 향로가 땅에 내려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단에 올려져 있는 데도 있습니다. 단에 올려졌을 때는 향로를 내려서 현관 앞에 드리는 것이 봉로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해서 삼상향을 하게 되면은 다시 향로를 단 위에 올려야 됩니다. 그대로 놔두시면 안 되고 그대로 단 위에 올려서 행사 진행을 하시도록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작이 사준이 있는데 사준은 술독 관리다. 술독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술독은 전체적으로 초원관, 아흔관, 종원관 술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예제, 앙제, 천주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따로 놓여져 있는데 감사합니다. 따로따로 놓여져 있는데 그런 거는 그 사줄이 주는 대로 받아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받아서 헌관을 드리면은 헌관은 헌표를 하시고 또 헌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작을 주면은 전작을 잔연받아 가지고 전단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봉작과 전작은 사주리한테 받는 사람, 술을 받아서 올리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장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장찬 손바닥 장자를 했는데 장찬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재수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생이라고 했는데 그건 삼생을 관리하는 겁니다. 소, 돼지나 양을 이를 잡는 사람이 있는데 옛날 용어인데 요즘은 그걸 사용을 안 하니까 안 하는데 혹시 이런 용어를 들으면은 그 뭐지 이럴 수도 있으니까 옛날에 있었던 용어들로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전사관은 향례 전반을 감독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학생은 등만과 향례에 식견이 있는 분을 추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들은 많은 사람입니다. 오집사가 유오시 대행할 수 있는 분을 모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일은 일반 행사에 보호자하는 사람인데 사람이 많으면
그 이름을 많이 써서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대성전에 모시는 분이 보통 향교에는 뭐 27분, 25분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우리 저희들 향교는 25분인데 정위와 배위와 종양위 이렇게 구분합니다. 정위는 대성, 지성, 문성왕을 정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안자, 정자, 자사, 맹자 네 분을 배위라고 합니다. 배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송조 2년, 아국 18년은 종양이라고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절의 방인데, 예절의 방에는 일반적으로 자연의 동서남북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절의 방에는 제사를 모시는 곳, 행사를 모시는 곳, 일식장 끝에는 주례시성 기준은 뒤편이 북쪽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기준으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행사하는 곳이 북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남쪽으로 해도 남쪽이 북쪽이 됩니다. 예절의 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절을 행사할 때마다 다 틀리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복을 도복할 때 일반적으로 관복이나 이런 것은 밑에서부터 물로 입으시고, 벗었을 때는 위에서부터 알로 벗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도복 입을 때는 필히 행전이라는 것을 매야 되는데 행전은 무릎 안에 매는 겁니다. 다닐 때 불편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옷 자체를 매무새를 간단하게 묶는 그런 절차인데 묶는 부위가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복을 한복을 입었다 그랬을 때는 최소한의 앞 가리개 이거를 이렇게 갈아서 양복이 보이지 않도록, 이거는 제가 뭐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짝짝이를 붙였는데 원래 짝짝이 붙이 안 나고 끈으로 되어 있습니다. 끈으로 되어 있는데 끈 묶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필히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저도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해서 그럼 대성, 지성, 문서는 공자님은 어떻게 왕이냐? 왕이냐? 그 왕은 한 번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왕이 되었느냐? 그것은 옛날에 원나라 때 2대 임금이신 원종 임금이라고 있습니다. 원나라에 원종 임금이 공자님 돌아가셨는데 시호를 대성, 지성, 문선 왕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럼 시호를 내리면 뭐냐? 추존왕이다. 실제 왕은 아니다. 그럼 약 연도는 1307년 정도 되는데 우리 조선 개국 이전 같으면 약 한 85년 전에 공자님이 그 왕으로 시호를 받으셨다. 그때부터 왕으로 어차피 추존되어 있으니까 우리 왕으로 호칭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선에는 추존왕이 없느냐? 조선 왕은 실제 왕은 27분밖에 안 되는데 추존왕을 포함해서 28왕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조선에는 추존왕이 9분이나 있습니다. 9분이나 계시는데 그 9분 중에는 그럼 어떤 분이 추존왕이냐? 우리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 그 태조왕의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고조 네 분을 갖다가 추존왕으로 모셨습니다. 이런 모셨고, 그 다음에 9대 왕인 성종 임금이 또 자기 아버지를 추존왕으로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16대 인조 왕은 인조 반란을 해서 왕이 됐죠. 그분 아버지도 어차피 또 추존왕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22대 정조 왕도 정종 아버지도 어차피 추존왕으로 모셨는데 그분은 또 생부하고 양부까지
다 추존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22대 그렇고 24대 헌종의 아버지도 추존하고 모셨습니다. 이렇게 9분을 모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우리 사후에 종모에 모시고 왕으로 전부 다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요거는 여기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대성지성 문선왕이 추존왕이다 보니까 복이 연계가 돼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전달할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도포를 입으실 때 새로 오신 장이분만 앞에 모시고 사대 매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은 꼭 사대 가져오셨죠? 사대. 사대는 이 도복근인데 원래 여기 옛날에는 정삼품 이상은 홍사대, 그 이하는 남사대, 일반 선비는 백사대 이렇게 세 분으로 균등해가 되어 있는데 요즘은 뭐 자색도 매고 뭐 청색도 매고 뭐 이렇게 자격도 하면 그 정교님은 홍사대 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홍사대를 매면 안 되는데 어떤 분들은 홍사대도 매고 오시는 분도 있고 이런데 그거는 요즘 뭐 시대가 그러니까 시대 흐름에 따라 가지고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이거 하시 오늘 수석장인 총무수석장 안 가져왔었어요? 아무도 없으면 뭐 없는 걸로 여기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우리 낙견이 가져왔어요. 가져가신 분들 앞으로 가져와신 분들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고름 울러매야 되는데 고름 울러매서 도복 길이하고 요거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이 매야 되는데 오늘은 뭐 연습하는 거니 뭐 길고 자르고 이거는 뭐 그때 하시도록 하고 지금은 우선 매는 방법부터 하겠습니다. 원래 매었을 때는 도복 요 끈이 사대가 고름 밑에 매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항상 고름 위에 매져 있습니다. 도복을 입고는 지멋대로 이래 되기만 안 되고 서가 있으면 항상 하업을 하고 서가 계셔도 도복 잘하게 손을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디 가실 때는 그렇고 이래야 되는데 밑에 내려가지고 뭐 이래 서가 있고 뭐 왔다 갔다 이러면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고를 해주시고 근데 도복을 입으실 때 이래가지고 절대 두 줄로 매시면 안 됩니다. 한 줄로 매야 됩니다. 한 줄로 매면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도복에는 가랑길에 도리이라 하는 게 있어요. 이래 안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래하고 했는데 이거는 도복을 매실 때는 항상 이렇게 위에 탁 올려야 돼요. 이렇게 딱 매시고 그러면 자동으로 탁 하면 자동으로 내려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자 보십시오. 이렇게 저쪽으로 보고 해야 다 전부 다 연습이 요 앞에서 이 저쪽을 보시고 일로 저기 계신 분들 보도록 해 하실 줄 다 아시면 개중에 한 사람 할 줄 모르는 사람 우리 개도서 볼도 보고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다 까먹고 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왼손 오른손은 그게 있거든요. 됐죠? 이렇게 손을 엎어 이렇게 요 해서 요 손가락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엄지 손가락 오케이 뒤로 엄지 손가락을 감아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 엄지 손가락 밑에 끈을 그럼 이렇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이거를 딱 이렇게 해가 이렇게 겹쳐졌죠. 그럼 여기에서 딱 밑에 딱 줄을 잡고 있어요.
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뒤로 해주시면 이게 그거 밑에 틀어졌는가? 아까 틀어졌는가? 그것들 다 밑에 장수 있잖아.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손보세요. 요걸 뒤로 이렇게 요것도 요소 뒤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절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비비 가로 되고 이게 이래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합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밑에 줄을 잡아야 돼. 그래서 요 손가락이 뒤로 요것도 역시 들어가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열로 들어가고 여기 열로 들어가고 그러면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이렇게 되면 두 줄 되면 이걸 이렇게 당기면 그럼 풀 때도 이렇게 당기면 다 풀어지는 다시 길게 되고 이 상태가 이 상태에서 그럼 요거를 이렇게 들어보세요. 왜 나쁘고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정복식하고 직원 보이라 해가 사진 찍으라고 찍어서 됐어야 돼. 그거 안 하면 말이야. 그래도 우리 종심은 머리가 좋아가 그래 한다니까요. 뭐 풀어져야 풀어져야 어째서도 뭐하는데 뭐 인명계 안 보여요. 앉아서 아, 그 날개식이 됐나? 굴리면 된다. 아니, 그럼 요 줄을 잡아야 돼. 이거 잡고 엄지 손가락 우리 저 서국자님은 시청 과장하시는 것도 어렵지요. 이게 뭐하네. 그 저기 날개식 우는 문제 있죠. 왜 이걸 하시고? 저 그림으로 그리가 한번 더. 도저히 이해 안 된다. 교육식에서 앉아 계시고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또 시범 지금 많이 모른다니까요. 교차 우리 저기 회장님 지금 하시죠. 그럼 요 엄지손가락을 줄 감습니다. 요 줄도 엄지손가락으로 감고 이렇게 돼요. 이래 되면은 이쪽 거는 이쪽으로 이쪽은 이쪽으로 이렇게 당기면 비문이잖아.
뭐든지 뭐 아저씨고 뭐든 그리고 양쪽 꼴을 이렇게 땡기면 나쁜 나중 묘사 가실 때 같이 동행해도 되겠습니다. 막겠다니까. 됩니다. 밴디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우리가 뭐라 정체를 이거 한번 봐도 끊어야지. 이걸 이쪽으로 이종복 씨야. 그러지 말고 다시 휴대폰을 찍어가지고 내 논아줄 모이니까 다 하도록 합시다. 그 사는 걸 처음부터 다시. 오늘 우리 연무당 김선생이 이제 제대로 배운다. 예. 이거 다 잡고 안 되고.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카톡을 동영상 찍어가. 친구들은 아실 거니까 시간 것도 없는데 새로 오시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혹시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확실한 정답은 없고 옛날에 처음 전이 서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대로 생산을 하는 거는 관만 서쪽은 남양 옛날에는 동양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세양배를 했는데 지금은 남양이니까 북향배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 서양배, 북향배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직배 뭐 전체적으로 일반 복배, 직배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안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거의 뭐 성경안에 오래돼서 뭐 그렇고 그런데 그 흘러보니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지금 내 머리냐고 동양으로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래 왔는데 거기 위에 돼가지고 남양으로 지다가 보니까 북향배로 됐다 이렇게 저도 수영 가는 걸 목배 알카테리야. 목배 알카테리. 목배가 아니에요. 수영 거의 직배라. 곡배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곡배, 직배 가는데 서양배, 북향배가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거지. 현관만 직배를 하고 나머지는 곡배를 한다는 거지. 건강이 공부이지. 현관이 곡배지. 현관이 곡배가. 목배 알카테리다. 목배 알카테리다. 그렇게. 목배가 수영배. 곡배가 하면 서양배, 곡배가 서양배고 직배가 북향배입니다. 북향배인데 정답은 없어요. 저도 수영원에 다 지량했거든요. 관계부장 지량 해봤는데 이해를 안 갑니다. 올해 실이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가면 옛날에 그래가지고 성균관에 입원되지 뭐하고 여기 좀 다니고 저기 좀 다니고 조금 달라요. 이거는 하면 사람이 후전으로 책으로 아니고 후전으로 전달을 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자꾸 틀렸네. 안경하면 뭐 위파이다, 위패가 맞다, 막 위파이가 이렇게 하는데 원래 그런 것도 성균관에서는 정의하는 거는 위패라고 하고 위판이라고 하고 위판이라고 하는데 일반 학교는 또 위패다, 위패가 맞다, 뭐 위판이 맞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건 정상적으로 정답이 없고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고종 사초를 내외종 가이다 이건데 우리 고모는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그게 외종이고 외갓집에 엄마가 들었으니까 내종이다. 익하는 사람은 있다. 익하는 사람들은 뭐 하면은 현재 왔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고 외종은 옛날에는 혈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혈족. 고모는 혈족이기 때문에 그 내종이지 왜 외종이 될 수 있느냐? 익하는 이 전체 우리나라 예설을 보거나 각 운중에서 행하는 것은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약 한 70%는 혈족을 이야기하고 나머지 한 30%는 현재를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이끼 맞고 내끼 틀리다 이렇게 하잖아. 그쪽에 맞는 대로 행하시면 되지만 그게 정답이 없거든. 수학 공식 몇 번 딱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 이제 보통 고종을 표종이라고 하거든. 예? 표. 그 표자를 써서 표종이라고 하는데 표는 거치를 말하는데 예. 우리 내외종으로 말할 때는 내를 얘기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적용이 다 달라집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제 외갓집에서 엄마가 이 집에 와가 있으니까 네. 외갓집에 외종이 아니고 외종이 돼. 그렇죠. 이래 이해가 되는데
옛날 어른들이나 예서는 혈적으로 얘기했어요. 혈을 얘기하는데 혈은 바깥에 나가도 그 혈이 바뀌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쪽에. 그래서 혈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이야기하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외도 물질이 바꿔냈자 안 됐자세요? 예, 내외입니다. 내외 정도. 내외 종가를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영천에도 엄마가 현재 있으니까 안내자를 써가지고 내종이다. 예, 맛이 지금 영천에도 통상 우리가 말하는 거 반대로 맞다 사람이 틀리다 있어요. 할 있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우리는 고모가 내지만은 한자로는 표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외로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외는 달리고 지금 주가 외인이라고. 지금 영천장교 정교하는 최영기 씨 같은 분이 일본자 내외 종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반대로 생각합니다. 제 어릴 때도 그 과실로는 그거 가지고 맨날 맨 앞줄이 이제 제 5열이거든. 5열 과실로는 이 맞다 저기 맞다 막 한데 원예서에는 과실이 어디 나라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원예서는 없습니다. 그냥 과과 이런 데 있어요. 시대에 따라 가지고 나는 대로 놓으면 되는데 그걸 굳이 조선시대 와가지고 이게 많이 지금 원래에서는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추자간에 근거로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전반적으로 뭐 만들어지면서 또 자기가 과잉 해설해가지고 이게 이런데 해석을 너무 좀 하다 보니까 그게 또 틀릴 수도 있죠. 오도될 수도 있는 이런 방법도 있고 안 그러면은 그 주자간이라는 책은 조선시대 때 한 권에 얼마쯤 했냐면은 금액은 잘 모르는데 뭐 전달 구절을 했는 거 보면은 큰 황소 한 마리 정도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문중에는 그런 책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구절으로 전달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옳게 들었는데 자기 조상도 잊어버리고 잘못 전달할 수도 있거든요. 이리가 막 틀리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전에는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는 가가예라다. 가가예가 뭐고 집집마다 예가 틀리는 것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개판되게 집집마다 예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예는 원 줄거리는 같아야 되고 그 안에서 조금 변형되는 것은 각자가 감문대로 해라 뭐 이런 뜻이지 원 전체를 바꿔 집집마다 내 맘대로 하는 게 가가예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본 놈들이 가가예라 하는 집집마다 예가 틀리는 거로 그렇다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 자기 집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재수 넣는 것도 뭐그 머리가 동쪽 가야되니 두서민이 동두서민이 뭐 홍동백서다 뭐 조율 이시다 조율 시에 이거는 자기 집대로 하시면 되는데 전주이시죠. 그러니까 그게는 왕의 진설 또는 홍동백서를 합니다. 전주이시는 홍동백서로 진설하거든요. 어군 진설도라 그래가지고 홍동백서로 넣는데 우리는 조율 시가 좀 이쪽 쪽으로 많고 조율 이시는 저울로가 많고 그런데 그 자체적으로 그런 거는 뭐 전체적으로 옛날부터 정립이 안 된 걸 지금 아마 이거는 틀리고 이건 맞고 이런 거는 좀 어글석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집집마다 마음대로 해보는 각자 가문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침 신양회 총회 날과 또 향교 전이 교육에 같이 이렇게 돼서 이 좋은 곳에서 회의를 하게 돼서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정교님 고맙습니다. 따뜻하면서 아니면은 복잡한 식당에서 우리가 이거 회의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좋은 곳에 앉아서 회의를 하게 돼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 장애들이 모은 그런 모임입니다. 몇 년 전에 여기 몇몇 장애들 특히 배들수 장애인과 대표 장애인 몇몇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는 이것도 좋은 인연인데 정기적으로 우리가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좋은 의견이 있어서 이것도 바로 된 게 아니고 그 1년이 지나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지금 한 7, 8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자격은 모든
그 향원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연세를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때 보면 4,6년 이후 4,6년생 이후 회원들만 향원들만 했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 향원 중에 연세 많은 분들이 뭐 참석하기에는 좀 불편한 점도 있겠나. 그래서 연세가 해당되지 않는 분은 특별 회원으로 우리가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대 회장에 방금 강의한 이종목 회장님이 초대 회원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를 맡아서 원래 몇 년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회원들이 협조를 해서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신양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1년 동안 여러분들 아마 바쁘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특히 원래는 보니까 모두 이 신관이 아주 헌했습니다. 건강하게 또 가정에도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잘 살아왔어야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래도 개묘년도 벌써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내년에는 달력의 갑진년이고요. 내년에도 여러분들 하시는 일 또는 특히 건강 또는 가정의 모든 행복이 함께 하기를 바라고,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서로 앉아서 식사를 하시면서 그동안 못하신 좋은 말씀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신앙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죠? 김준 씨하고 인사 못 드렸죠? 처음 나오신 분 인사, 앞으로 나오고 인사 드립니다.